걔도 안 먹겠다. 한 국회의원이 군부대에서 내뱉은 이 한마디, 바로 그 순간 뜨거운 김치찌개가 그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여군 중위의 충격적인 복수극. 이 모든 게 실화라고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강원도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육군 제7사단 취사반에서 새벽 5시 반, 한지연 중위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며 오늘도 변함없는 일상이 펼쳐지죠. 오늘도 힘내자. 혼자서 중얼거리며 김치찌개 재료를 준비하는 지연의 모습은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그녀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서려 있어요. 1년 전 아버지를 잃은 후부터 지연에게 군대는 단순히 복무하는 곳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달래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한태수는 평생 학교 급식 납품업체를 운영하며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지연아, 아이들 먹을 거는 절대 장난치면 안 된다는 게 아버지의 신념이었죠. 하지만 그 신념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한병석 국회의원의 비리 제안을 거절한 뒤 아버지는 갖은 협박과 사업 방해를 당했고 결국 심장마비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거든요. 취사반에서 국자를 휘두르며 김치찌개를 끓이는 지연의 손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억울하셨을 텐데라고 속삭이며 눈물을 훔치죠. 한병석,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먹이 불끈 쥐어져요. 부대 안에서 지연은 모범적인 장교로 통합니다. 선임들은 한중이 덕분에 우리 부대 급식이 맛있어졌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하지만 지연에게 이 모든 일상은 복수를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내무반에서 아버지가 남긴 자료들을 들여다보며 한병석의 비리 증거를 정리하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하죠. 저 새끼가 뭘 잘했다고. 지연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립니다. 한병석이 텔레비전에 나와 국민을 위한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을 때마다 속이 뒤틀리거든요. 아버지를 괴롭혔던 그 교활한 미소와 위선적인 말투가 여전히 생생해요. 취사반 동료들은 지연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 합니다. 중위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걱정하지만 지연에게는 이 모든 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직한 음식을 만들면서도 동시에 복수의 칼날을 벼리고 있는 거죠. 밤이 되면 지연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을 걸어요.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그놈을 무너뜨릴 테니까요.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도 지연의 복수심은 더욱 뜨거워질 뿐입니다. 며칠 후 부대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한병석 국회의원이 장병 격려차 부대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소식을 들은 순간 지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죠. 부대 전체가 방문 준비로 바빠집니다. 취사반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늘은 특별히 맛있게 해야 한다며 선임 부사관이 지시를 내리지만 지연의 머릿속에는 완전히 다른 계획이 돌아가고 있어요. 한병석, 내가 여기까지 와주다니. 지연이 김치찌개 국물을 저으며 비웃음을 흘립니다. 1년 전 아버지를 괴롭혔던 그자가 이제 자신의 손 안에 들어온 거죠. 복수의 기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찾아올 줄이야. 오전 10시 한병석 국회의원 일행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그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지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 위선적인 미소 좀 봐라. 이를 갈며 속삭였죠. 카메라 앞에서는 겸손하고 친근한 척하지만 지연은 그의 진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부대장과 악수를 나누며 환하게 웃는 한병석을 보니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협박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또 저렇게 착한 척하네. 지연의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해요. 취사반에서는 특별 메뉴 준비가 한창입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각종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고 있어요. 지연은 평소보다 더욱 열심히 요리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한병석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중이님, 오늘 뭔가 다르시네요? 동료가 물어보자 지연은 애써 웃으며 대답해요. 특별한 손님이 오셨잖아요. 더 신경 써야죠. 하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아버지의 복수를 할 날 말이지. 한병석은 부대 시설을 둘러보며 장병들과 사진을 찍고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완벽한 정치인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어요.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며 거짓말을 늘어놓는 모습이 지연에게는 더욱 역겨웠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지연의 심장 박동이 더욱 빨라집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 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오늘 제가 그놈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드릴 테니까요. 한병석이 취사장 근처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국자를 꽉 잡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복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년간 품어온 분노와 슬픔이 이제 곧 폭발할 거예요. 잠깐만. 진정하자 지연이 스스로를 달래려 하지만 가슴속 분노의 불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한병석 국회의원이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며 언론사 카메라들이 줄지어 서 있어요. 아, 이 모든 게 쇼구나. 지연이 속으로 비웃으며 김치찌개 배식 준비를 했습니다. 한병석은 카메라 앞에서 연신 밝은 표정을 지으며 장병들에게 다가갔어요. 우리 용감한 국군 장병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라며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뉴스에 나갈 완벽한 장면이었죠. 하지만 지연의 눈에는 그 모든 게 가식으로만 보였습니다. 김치찌개 맛있게 끓였네요. 한병석이 취사반 쪽으로 와서 말을 건넸어요. 지연은 애써 웃으며 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이 위선자야라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배식이 시작되자 장병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한병석도 평범한 장병처럼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언론들은 이런 모습을 놓치지 않고 찍어댔죠. 국회의원님도 똑같이 줄 서서 밥 드시네요. 라며 감탄하는 기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한병석이 지연 앞에 섰습니다. 1년 만에 마주한 원수의 얼굴이었어요. 지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김치찌개를 떠서 그의 식판에 올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이님. 한병석이 말하자 지연은 천만에요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한병석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낯익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한병석이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카메라를 의식해서 아, 정말 맛있네요. 우리 취사병들 솜씨가 예술입니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다른 곳으로 향하자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뭐야? 이 김치찌개. 한병석이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싱겁잖아. 이런 걸로 장병들 먹이고 있어? 주변 장병들이 듣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지만 지연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어요. 지연의 혈압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걔도 안 먹겠다.
한병석이 김치찌개를 젓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연의 머릿속에서 뭔가 터졌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지연아,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야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야, 이 새끼야. 지연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되었죠. 한병석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지연은 이미 뜨거운 김치찌개가 담긴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성껏 끓인 김치찌개가 맛없다고? 걔도 안 먹겠다고? 그리고 다음 순간 뜨거운 김치찌개가 한병석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으악! 한병석의 비명이 식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뜨거운 김치찌개가 머리부터 어깨까지 흘러내리자 그는 화들짝 일어서며 발광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정말.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병들은 멍하니 상황을 지켜보고 기자들은 이 예상치 못한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고 카메라를 돌렸어요. 한병석의 양복에는 김치 건더기들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아, 너 지금 뭐 한 거야? 한병석이 지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전혀 움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한 표정으로 한병석을 바라보며 말했죠. 아버지 한태수 기억나시죠? 지연의 목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1년 전에 선생님이 협박해서 죽음으로 내몬 그분 말이에요. 한병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뭐? 뭔 소리야? 하지만 지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학교 급식 비리에 참여하라고 협박하시더니 거절하니까 사업 망하게 만들고 결국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만든 거 다 기억나시죠? 지연의 목소리에는 1년간 쌓인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부대장이 급히 달려와 한중이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며 제지하려 했지만 지연은 이미 모든 걸 쏟아낼 작정이었습니다. 이 새끼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가 안 따라오면 너희 가족 다 망하게 해주겠다고 협박했거든요. 지연이 소리치자 식당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병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사방을 둘러보며 이건 완전히 헛소리야.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라고 부인했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는 이 모든 장면을 생생하게 담고 있었거든요. 모른다고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은 뭔가요? 지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증거예요. 선생님이 협박하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한병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건 조작된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당황함이 역력했어요. 부대 안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장병들은 수군거리고 기자들은 특종을 잡았다며 흥분하고 있었죠. 한병석은 계속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군기가 이게 뭐야? 라며 소리쳤지만 오히려 그 모습이 더욱 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아버지, 이제 조금 속이 시원하시죠? 지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년간 품어온 분노를 드디어 터뜨린 거예요. 한병석은 젖은 옷을 털며 이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군사재판에 회부시켜서 너를 완전히 망하게 해주겠어. 라고 협박했지만 지연은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병석이 부대를 떠난 후 며칠 뒤 인터넷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국회의원 김치찌개 테러 당했다는 제목의 영상이 순식간에 조회수 100만을 넘어섰어요.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한병석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와, 이거 개시원하네 키읔키읔키읔 정치인들 저런 식으로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김치찌개 맞을 만했다. 진짜 댓글창은 지연을 응원하는 글들로 가득 찼어요. 오히려 한병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컸죠. 더 큰 문제는 지연이 공개한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민수가 이 파일을 입수해서 심층 분석에 들어갔거든요. 이거 진짜 대박이네. 김민수가 녹음 파일을 들으며 흥분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한병석의 생생한 협박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한 사장, 이번 기회에 우리랑 손잡고 같이 가자고. 안 그러면 너희 회사 망하는 건 시간 문제야. 한병석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계속 고집 부리면 교육청에 있는 내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너희 회사 입찰 참가 자격을 아예 박탈시켜 버릴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 협박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어요. 김민수 기자는 이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한병석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급식 업체들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 한병석과 연결된 업체들이 부당하게 계약을 따내왔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어요. 이야, 이건 완전히 카르텔이었네. 김민수가 자료를 정리하며 감탄했습니다. 한병석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업체들과 손잡고 급식 시장을 독점해왔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한태수 같은 정직한 업체들은 철저히 배제되었죠. 방송이 나간 후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지연 중이 석방하라. 진짜 영웅은 따로 있다. 국회의원이 더 큰 범죄자네. 시민들의 분노가 한병석을 향해 쏟아졌어요. 한병석은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저를 정치적으로 매장하려는 음모예요.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그럼 녹음 파일 속 목소리가 의원님 목소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한태수 씨 말고도 다른 피해 업체들이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병석은 땀을 뻘뻘 흘리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한병석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어요.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죠. 의원님, 이게 정말 조작된 거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면 되잖아요. 왜 안 하시나요? 한병석의 정치적 생명은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일단 당무에서 물러나서 진실을 밝혀라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한편 부대에서는 지연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중위님이 진짜 영웅이었네. 정의감 하나로 저런 큰일을 해내다니. 동료들은 지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군사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지연이 아버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거든요. 지연의 군사재판이 열리는 날 법정 밖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지연 중위 석방하라. 정의는 살아있다.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의 함성이 법정 건물을 가득 메웠어요. 인터넷에서는 지연을 지지하는 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섰죠. 법정 안으로 들어선 지연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군복을 단정히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피고석에 앉았어요.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속으로 중얼거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피고는 한지연 중위입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렸어요. 상급자에 대한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예상대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어요. 군기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런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하지만 지연의 변호사는 완전히 다른 논리를 펼쳤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한지연 중위는 단순히 개인적 복수를 한 게 아닙니다.
부패한 권력에 맞선 정의로운 행동이었어요. 변호사는 한병석의 비리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녹음 파일, 피해 업체들의 증언, 부당한 계약서들까지. 이 모든 증거들이 보여주는 것은 한병석 의원이 얼마나 악질적인 부패를 저질렀는지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한태수의 동료 사업자들도 한병석의 횡포를 생생하게 증언했어요. 정말 독하게 괴롭혔어요. 한태수 씨는 끝까지 굽히지 않다가 결국 증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판부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분명 잘못이지만 사회정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었거든요.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재판장이 동료 판사들과 머리를 맞댔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지연이 최후 진술을 할 차례였어요. 재판장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어요. 아이들 먹을 거 가지고는 절대 장난치면 안 된다는 게 아버지 신념이었죠. 그런 아버지를 괴롭히고 죽음으로 내몬 한병석이 우리 부대에 와서 또 음식을 모독했어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당당했어요. 저는 단순히 복수를 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게 잘못된 일이라면 기꺼이 처벌받겠습니다. 법정안이 숙연해졌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시민들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재판장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한지연에게 군기 위반 혐의로 징계 3개월을 선고한다. 단 집행유예 1년으로 한다. 재판장이 말했어요. 다만 피고의 동기와 사회적 의미를 참작하여 현역 복무를 계속 허용한다. 법정 밖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판결이었거든요. 지연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해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지연을 동료들이 박수로 맞이했어요. 우리의 영웅이 돌아왔다. 중위님 덕분에 정의가 승리했어요. 이제 지연은 부대의 진짜 영웅이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한병석은 결국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지연은 부대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 조용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당당하고 밝은 모습으로 동료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중위님, 오늘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후임 부사관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어요.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그래. 오늘은 특별히 더 정성스럽게 끓였거들라고 대답했습니다. 복수를 마친 후 지연의 요리 솜씨는 더욱 좋아졌어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역 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야지 밤마다 일기를 쓰며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중위님, 안녕하세요.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민수는 지연의 근황을 묻고 싶어서 부대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기자님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지연이 진심으로 고마워하자 김민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위님이 용기를 내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전역 후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연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사실 생각해둔 게 있어요. 아버지처럼 급식 사업을 하고 싶은데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해요. 지연이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한 급식 회사를 만들 거예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생각이에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김민수가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거예요? 재료 구입부터 조리 과정까지 전부 공개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정기적으로 영양사들과 상담도 하고요. 와,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요즘 학부모들이 급식에 대해 걱정이 많거든요. 김민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해 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 아는 투자자들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지연은 김민수의 제안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정말요? 그럼 정말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지연의 새로운 꿈이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부대 동료들이 아쉬워했어요. 중이님 없으면 우리 급식이 어떻게 돼요? 진짜 보고 싶을 거예요. 지연도 동료들과 헤어지는 게 아쉬웠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저녁식 날 부대장이 지연에게 특별한 표창을 수여했어요. 한지연 중위는 정의로운 용기를 보여준 모범적인 장교였습니다. 동료들의 박수 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했어요. 힘들 때 모두가 힘이 되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연의 작별 인사에 많은 동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대를 떠나는 길에 지연은 뒤돌아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아버지가 꿈꾸셨던 세상을 만들어야지. 새로운 인생을 향한 지연의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김민수 기자의 도움으로 여러 투자자들을 만나게 된 지연은 본격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정직한 급식, 투명한 운영이라는 모토 아래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역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정직한 급식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서 세개 학교에 급식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아직 규모는 작지만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 밥 진짜 맛있었어. 아이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연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어요.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의 회사는 정말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었어요. 매주 학부모들에게 식단과 재료 출처를 공개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들이 직접 조리 과정을 견학할 수 있게 했죠. 우와, 정말 좋은 재료들만 쓰시네요. 견학 온 어머니들이 감탄을 연발했어요. 어느 날 지연에게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민수 기자였어요. 중위님, 아니, 이제 대표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민수의 목소리가 들뜬 것 같았어요.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직한 급식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싶다고 하네요.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었어요. 지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정말요? 진짜로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아버지 묘소를 찾았어요.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아버지께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한병석 그 새끼 결국 징역 3년 선고받았어요. 뻔뻔하게 끝까지 부인하더니만 증거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나 봐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아버지 사업 이어받아서 제대로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지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처음에는 복수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꿈꾸셨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묘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연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전국 확산 사업이 성공하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버지의 정신을 전국으로 퍼뜨리는 거야. 몇 달 후 지연의 회사는 10개 지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직원도 30명으로 늘어났고
매일 5천 명의 아이들이 지연이 만든 급식을 먹고 있었어요. 대표님,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 몰랐어요. 직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지연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복수에 사로잡혀 있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밝고 당당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정직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자랑스러우시죠? 회사 사무실에서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지연이 말했어요. 한병석 같은 놈들 때문에 세상이 더러워지지 않게 제가 지켜낼게요.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지연은 내일의 메뉴를 계획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미역국. 아이들이 좋아할 메뉴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내가 만든 음식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이렇게 기쁠 줄이야. 복수는 끝났지만 지연의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지연의 새로운 꿈이었어요. 오늘 한지연 중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정의감이 있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하루도 따뜻하게 마무리하세요.